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자, 채팅창도 화면하고 연동을 시켜놨고, 이게 확실히 코멘터리를 할 때는 채팅창을 화면에 연동시켜놓는 쪽이 나중에 이제 영상이 올라갔을 때 저도 볼 수 있고, 좀 더 편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코멘터리는 저 혼자 떠드는 것도 물론 맞지만, 여러분들과 또 함께 궁금한 부분이나 감상 같은 걸 함께 이렇게 본다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채팅이 있는 쪽이 더 재밌더라고요, 저는. 엄마, 나 방송 탔어.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36화 코멘터리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화는 어땠는가? 이번 화는 되게 제가 10월이 개인적으로 너무 바빠가지고 막 여러 가지 스케줄이 막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개인 36화가 좀 예정보다는 살짝 늦어졌었고 저도 중간에 이거를 휴재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화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분량의 불균등함. 안 그래도 만화 올리고 댓글로 많은 독자님들께서 이제 막 캐릭터 이야기가 지금 막 한참 한 주제 캐릭터 프스타 이야기가 한참 나오다 보니까 막 은규나 한마나 영수가 안 나와서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번 편에서 최대한 모든 캐릭터들을 이렇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비빔밥에 고명 얹듯이 이렇게 살짝살짝 얹어줘야 맛있는 법인데 모든 재료가 조금씩 다 섞여야 이제 푸짐하게 먹었다 이런 느낌인데 이제 이번 화는 마치 고사리만 잔뜩 올려 먹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저도 36화 그리면서 이게 분량의 압박 때문에 사실 더 담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 이런 게 좀 있었고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원하는 주제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앞에 좀 초석을 까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태 만화를 그리면서 진짜 악의적인 의도를 드러낸 캐릭터들이 한종규를 제외하면 많이 없었죠. 근데 한종규는 약간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에 해를 끼치는, 그러니까 뭐랄까 이야기의 이렇게 흐름에서 방해를 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어요. 어떤 그러니까 딱 대놓고 대척자가 되는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좀 사이드 캐릭터 느낌이 강했고 그마저도 이제 연태현이라는 캐릭터가 자근자근 밟아주는 형태의 느낌이었죠. 근데 이제 이번 화에서 본격적으로 민성이 혹은 유현이랑 대치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그 인물이 이전 화부터 혹은 이전 화부터 계속 암시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리케를 받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씩 설정을 풀어드렸던 그러면서 이 캐릭터가 정확히 선역인지 악역인지 알 수가 없는 제가 목 상태 좀 안 좋네요. 네, 선역인지 악역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서희망이라는 캐릭터의 의도가 살짝은 나온 그런 화였습니다. 원래 이거를 좀 더 빨리 등장을 시켜서 서희망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좀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 따라서 확실하게 이 캐릭터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줘야 될지를 조금 더 제가 빨리 드러내면 좋았을 텐데 이게 분량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넣다 보니 조금은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어쨌든 네, 희망이의 의도도 살짝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화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초석을 까는 과정이기도 하고 사실 저는 제가 막 뭐랄까 이게 제 성격일 수도 있는데 제가 원래 선역 악역을
또렷하게 구분 짓는 거를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악역이든 선역이든 캐릭터 욕을 먹으면 그게 되게 슬프더라고요. 이게 엄마의 마음인가 봐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 그런 느낌인가? 그래서 이제 좀 이번 화를 그리면서 살짝 걱정도 했었는데, 혹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어떤 캐릭터를 묘사할 때 너무 과하게 혹은 너무 밍밍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제가 원하는 의도대로 전달을 못 해줄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이런 완전히 공감점을 얻기 힘든 캐릭터를 그리는 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서희망 얘기가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어떤 만화를 그릴 때 악역이나 혹은 뭐 이렇게 남을 괴롭히는 아니면 좀 나쁜 짓을 하는 이런 캐릭터를 그릴 때마다 뭐랄까 좀 어려움을 느껴요. 그런 부분에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 차 좀 마시고. 아, 네, 그래서 이번 화는 저한테는 조금 힘든 화였네요. 여러 가지로. 처음 그래서 이제 리뷰를 시작을 하자면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방송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두 번째 순위 발표식을 진행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사회자분은 제가 굳이 따로 이야기를 만화 안에 심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그냥 계속 얼굴로만 등장을 시키고 있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한 트위터에 올린 그림으로 대략적인 설정이 드러나기는 했어요. 아이돌 출신의 그 사회자분이라고 제가 했었는데 여기 보면 왜 안 나오지? 잠깐만요. 네, 여기 보시면 오서승 선배님이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이제 설정 자체는 어떤 옛날에 걸그룹을 했던 그 연예인으로 이제 걸그룹 때 되게 막 이런 뭔가 힙합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댄스에 딱 특화된 그런 걸그룹으로 잠깐 활동을 하면서 있다가 또 솔로로도 활동을 하고 아무튼 간에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온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푸스타에 나오게 됐는데 푸스타에서 옷차림이 되게 수수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랄까요? 정장 양복을 입고 가지런히 한 그런 스타일링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제 푸스타의 컨셉 같은 건데 푸스타 프로그램 자체가 좀 그 대표님들 앞에서 소속사 아이돌을 뽑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다 정장을 갖춰 입고 단정하게 진행을 한다. 대충 그런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네, 그런 컨셉하에 이렇게 약간 회사원 차림의 그런 옷을 입고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정장을 갖춰 입고 진행을 하는 걸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설정이 있는 캐릭터에 최근에 설정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엄지랑 기현이 그리고 옆에는 이제 강서인데요. 강서는 좀 이 이상형 만화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좀 뭐랄까요? 이렇게 자기 커리어를 굳건히 쌓는 그런 멋있는 여성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본인의 이상형이기도 한데 남자 취향도 똑같아요. 그래서 되게 막 춤을 엄청 잘 춘다든가 특히 춤 아니면 뭐 이렇게 몸을 엄청 잘 쓴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덤블링 엄청 잘하고 태권도 운동 잘하고 뭐 그런 사람을 되게 존경해요. 강서가. 그래서 기현이도 엄청 팬이고 엄청 좋아하는 거죠. 취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엄지 옆에 있는 이 친구는 그냥 엑스트라 캐릭터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좀 설정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치 이름이 있고 그런 친구처럼 그려지긴 했는데 아무튼 엄지는 다른 팀에 가서도 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2차 발표 같은 경우에는 50명의 참가자가 1차에서 추려졌고 이제 2차에서 26명이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13명을 추리게 되는 거겠죠. 프로그램 포맷은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 끝에 보통은 그 가장 대표적으로 따온 프로듀스 101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중간에 그 평가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순발식도 좀 한 3번 정도 있었던가? 조금 더 있는데 이제 진행상 이 프로그램을 가져왔을 때 좀 더 간소화 시켰고 룰도 조금은 약간은 변경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틀은 비슷해서 대충 뭐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보셔도 딱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최대한 프로그램 안에 룰 설명은 좀 줄이려고 하는 편이에요. 사실 저도 막 게임 만화나 무슨 룰이 필요한 만화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룰이 나오면 스킵을 해버리거든요. 흐름 가지고 이해를 하지 막 룰 하나하나를 막 엄청 촘촘하게 읽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대충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러면서 넘어가는 편이라 막 그래서 갑자기 캐릭터가 막 잠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런가 보다 뭔가 그런가 보네 이러면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엔간하면 이런 세부적인 세세한 설명들은 좀 떼고 그냥 어떤 큰 포맷만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만화적인 측면에서 흔히 말하는 3분할을 선택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서희만과 그리고 조유연 그리고 연민성 이렇게 가장 주목받는 3명의 멤버를 놨죠. 한마디로 인기멤 편애라고 할 수 있나? 인기멤은 아니지만 이제 주요한 멤버들의 한 컷씩 이렇게 넣은 거죠. 여기서도 가장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많이 봐서 눈도장을 찍은 친구들이 주로 배치가 됐고 이제 여기서도 3명의 주요 인물들이 배치가 됐고 마지막은 역시나 우리는 민성이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민성이의 가장 큰 컷을 배치를 해서 딱 과연 연민성이의 등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고 타이틀로 넘어가는 거죠. 이번 타이틀은 조금 평범하게 그러니까 뭔가 컨셉이라기보다는 최대한 평범하게 갔는데 전체적인 스토리는 일단 서희망이 이번 화에 메인이 되었고 배경을 보면은 좀 카페 같죠? 뒤에 노란색 조명도 그렇고 앞에 이런 컵도 그렇고 뒤에 보면은 좀 이렇게 사람 그림자 같은 게 보여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 그림자들이 보이는데 아마 서희망의 팬들이겠죠? 그래서 희망이는 이번에 다시 색칠을 해보니까 역시 제가 서희망과 또 누구였지? 희망이랑 한종규였던가요? 한은규였던가요? 이 2명, 종규, 은규, 서희망 이렇게 3명은 제가 설정한 쿨톤이기 때문에 이제 쿨톤에 맞는 분홍색 니트를 한번 입혀봤어요. 이거 맞아요. 이거는 희망이 소나트는 카메라 보고 한 거죠? 카메라를 보고 소나트하고 지금 이 친구들은 다 어쨌든 간에 무대 쪽 앞쪽을 보고 있으니까 각자 멤버들한테 한 건 아니고요. 네, 카메라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고 컵은 이제 제가 한번 사이드 설정으로 풀어드렸었는데 희망이의 그 취향이죠. 귀여운 거.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전개를 조금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 막 발표의 현장을 하나하나 담는 것보다 일단 결과부터 때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여기서 낫다라는 말은 내가 그리기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어떤 뭐 연애 관련 커뮤니티 같은 그런 곳에서 인데 저 이거 수정을 안 했네요. 그때 당시에도 이거 그릴 때 그 작업 방송 할 때 막 이슈가 그러니까 이 사이트는 이슈가 2개인가요? 라고 해가지고 맞네 고쳐야 되네 라고 했는데 안 고쳤어요. 다음에 여력이 되면 고치는 걸로. 그래서 네 이제 뭐 이렇게 있죠? 뭐 뉴스 기사나 연예 기사 같은 게 이제 올라오는데 보면은 장진 코믹스 대표가 구속이 돼버렸죠.
막 구속돼버리고 뭐 생활고에 시달리던 만화가 A씨 뭐 이런 슬픈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순위가 쭉 나오는데 이제 이런 장면은 주요 캐릭터들 그러니까 비마럽 캐릭터 전원이 다 생존을 했다 이런 장치로서도 보여지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어 작가가 최소 25위, 26위까지는 이름과 설정을 다 짜놨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한마디로 은근슬쩍 내보이면서 자랑을 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나는 이 정도의 디테일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런 좀 그렇고 얼굴까지는 설정을 다 하지는 못했는데 대략적으로 그때 언제였지? 비마럽 할 때부터 전체적인 대략적인 혹은 전체적인 어떤 소속사랑 이름에 대한 설정들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략적인 순위를 구성을 했었는데 이제 26명 정도 되면은 조금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긴 했지만 어쨌든 최대한 등장하지 않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요 캐릭터들만 등장시키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더 캐릭터가 이제 나오면 제가 그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데포르메를 다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등장을 하려면 정말 아마 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기 더 힘들지 않을까. 지금도 이미 충분히 구분하기 힘든데 그림체가 비슷비슷해가지고 조금만 삐끗하면 다 똑같아 보여가지고 그게 좀 그래요. 아무튼 뭐 대충 뭐 이 정도의 인물들이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영수가 그걸 보고 있는데 민성이가 이제 3위가 됐으니까 하는데 이제 뭐 이런 그런 뭐랄까 프로그램 뭐 잡담하는 그런 방 커뮤니티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제 막 연민성이나 다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게시판에 제목을 쓸 때 좀 재밌어요. 이거는 뭔가 여론 조작하는 게 약간 재밌기는 한데 기현이가 전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대충 글들을 보면은 뭐 연민성이 어떻게 3위씩이나 라는 여론과 그리고 연민성을 까내리는 여론도 있을 거고 뭐 민성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비말업 때문에 올라갔다 막 너무 사기다 왜냐하면 그런 여론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비말업을 작곡한 사람은 같은 그룹의 멤버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같은 그룹의 멤버 곡으로 들어가서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사의 버프를 받은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아마 조금씩은 나왔겠죠. 심지어 결과가 엄청 좋았으니까. 뭐 그런저런 뭐 알죠? 뭐 그런저런 여러분들도 안 보셔도 알 것 같은 굳이 제가 이야기를 해서 막 스트레스를 유발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말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민성은 항상 이런 인터뷰를 그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민성이는 항상 약간 방송에서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뭐랄까 막 내가 될 줄 몰랐는데 막 이런 거 있죠. 막 그 예전에 인터뷰 방송 뭐 이런 거 나왔을 때도 그랬었고 좀 느낌이 약간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상황이 이렇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좀 내숭 떠는 그런 느낌? 막 그런 식의 발화를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의 방송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좀 미움 받으려면 받기도 하고 귀여워하는 사람들은 좀 귀여워하는 것도 같고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겸손하게 허당한 척하는 그런 느낌? 좀 약간 내숭허당 이런 느낌? 그런 걸 본인이 의도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암튼 그래서 3일을 했고 이제 이번에는 그러니까 1차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위로 갈수록 순위가 높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 느낌에 아마 순위가 높을수록 아래로 내려가는 스타일로 제가 그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걸 그리다가 중간에 제가 폐기를 했는지 설정을 그것까지는 기억이 나질 않네요. 아니다. 올라갈수록 근데 제가 이제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나중에 뒷부분으로 가면 기현이가 엄지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민성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기현이가 뒤에서 형 축하해요 이렇게 나오는 편이 있는데 거기서 기현이가 민성이보다 순위가 낮은데 위에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리다가 아차 싶은데 이 구도를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순위를 그러니까 낮출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원래 설정대로 가자라고 생각하고 서기현은 대신에 그냥 뭐 이렇게 뭐 어수선할 때 단상 위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뒷부분은 네, 나중에 나오면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쵸, 이거를 폐기하고 다시 그리자니 좀 애매하더라고요.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민성이는 3일 했을 때 진짜 많이 신이 나서 엄청 행복해 했었는데 이제 이게 이 시점에서 일주일 정도가 지난 시점이겠죠? 순위 발표식 이후의 모습이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용철이는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용철이는 설정이 지금 곡으로 대박빵 화제가 나서 한참 뭐 인터뷰나 뭐 이런 짧은 방송이나 이런 쪽으로 막 불려가는 그런 느낌이고 아 제가요? 자 데뷔했던 아이돌 아니에요? 전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데뷔도 해봤고 대포도 뛰어봤습니다. 이러면서 아무튼간에 이제 용철이가 여기저기 그거 하는데 그래요. 이거 하고 이제 저녁에는 성희 집으로 가겠죠. 그렇고 댓글을 보는 미성이 뭐 이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반응을 너무 많이 보다 보면 사람이 약간 무뎌져서 이런 반응에 낚이기도 해요. 이렇게 호감인지 비호감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이런 제목 같은 거에 낚여가지고 엄청난 욕글을 보기도 하죠. 인터넷을 해본 사람이라면 모두 공감하지 않을까요? 약간 개그 느낌으로 그리기는 했는데 당사자한테는 엄청 심한 상처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예전에 그러니까 맨 초반에 남편 만화 그릴 때 한마 이야기 있죠. 왜 한마가 욕먹는 거를 보는 김영수의 나레이션이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서 아는 사람의 욕을 보는 거는 나도 힘들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정말 실존하는 어떤 사람이고 이게 정말 그런 존재인데도 또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막 욕을 하면서 노는 게 일종의 놀이문화인 것이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은 민성이 이런 뭐 귀여운 표정 이런 걸 그리면서 좀 약간은 장난스럽게 그리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이나
당사자가 받는 충격은 엄청나겠죠. 그리고 그런 장면에서 진짜 뭐랄까 진지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캐릭터가 많지는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한은규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었다 하면 연민성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한은규는 막 고함 지르면서 막 자기도 같이 그 사람을 욕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김영수나 이런 애들은 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거 걔네들 그러고 노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한마나 성이나 이런 애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보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아픔 이런 거에 그나마 가장 진지하게 이렇게 인상을 엄청 진지하게 쓰면서, 알죠? 그 용철이의 눈썹 각도는 90도잖아요. 근데 이렇게 눈썹 각도를 30도로 이렇게 펴면서까지 진지하게 말할 수 있는 캐릭터는 진짜 용철이가 유일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김용철의 캐릭터를 운용할 때의 김용철의 매력인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흔히 그냥 장난으로 혹은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좀 제일 진지한 얼굴로 조언해줄 수 있는 친구가 용철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민성이는 항상 뭐 이런 용철이를 보면서 아, 형 진짜 맨날 이래. 아, 형 진짜 오글거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용철이의 태도를 계속 보면서 배워온 거겠죠. 이거는 파라맥스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겠죠. 상처를 받거나 이럴 때마다 용철이가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고, 이러면 또 이제 민성이는 아, 뭐 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진지하게 말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도 또 마음에 은근히 위로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겠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민성이는 그런 뭐랄까 어쨌든 본인이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순위가 높은 거는 뭐 내가 뭐 이렇게 순위가 높게 해달라고 해서 높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뽑아줬으니까 높은 순위를 한 건데 왜 자기들이 나한테 욕을 하지? 이런 억울함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쨌든 뭐 11위 안에만 들어도 13위 안에만 들어도 안정권인데, 그래도 자기는 이제 안정권에 막 그렇게 악플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언급이 별로 없었던 거죠. 순위는 높았지만 약간 막 인터넷에서 항상 언급이 되는 친구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자기 이제 언급이 안 되다가 갑자기 순위가 확 올라가니까 이제 막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목이 별로 좋지 않은 주목이니까, 그러니까 뭐, 왜 내가 이렇게 3이나 해가지고 이런 욕을 들어먹어야 되지? 이런 좀 억울함?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분명히 위에 방송에서 나오는 장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높은 등수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엄청 밝은 얼굴로 얘기를 했지만, 또 내심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없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인 마음인 거죠. 아, 나 뽑아줘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아, 왜 또 이렇게 뽑혀가지고 괜히 욕을 먹어야 되지? 이런 억울함?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복잡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철이는 또 걱정이 되니까 하는데, 일단 본인이 나가야 돼서 이렇게 나가고, 민성이 이 말로 그동안 용철이가 성이랑 좀 종종 만났다 이렇게 암시가 되는 그런 대사죠. 그리고 민성이가 누워있는 곳은 용철이 침대예요. 이렇게 민성이는 2층 침대고 용철이가 1층 침대인데, 지금은 민성이가 용철이 침대에 누워있고,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 옆에 영수가 준 바디필로의 유무뿐입니다. 바디필로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용철이 침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뭐랄까 침대 공간을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용철이는 딱히 본인 침대에 누가 누워도 엄청 예민해하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민성이도 아마 이렇게 일단 자고 일어나서 내려와서 뭐 밥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 이렇게 누워 있었겠죠. 용철이가 바디필로우한테 지어준 이름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껴안는 용도지
그리고 이제 인터넷 반응이 떠오르는 거는 만국 공통인가? 그렇죠. 여태 봐온 반응들을 종합해서 나를 평가하는 거죠. 약간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본인에 대한 인식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래서 이제 한참 민성이는 자신감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반응들을 가지고 이제 자학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충 어떤 욕들을 들어먹었는지 뭐 짐작은 가시죠? 실제로 민성이가 막 엄청 못생긴 얼굴은 아닐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래도 한 방에 대충 삼촌은 비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 엄청 못생기고 그렇진 않고 약간 뭐랄까 좀 조금은 덜 다듬어진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어리다 보니 아직 골격이 좀 덜 자리 잡은 그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욕하는 사람들은 만성 1등하고 2등의 얼굴을 생각해보면 그거에 비하면 민성이 귀엽기 때문에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잡고 넘어가는 거죠. 완벽한 얼굴이 아닌 이상, 누가 봐도 다 잘생긴 얼굴이 아닌 이상 일단은 욕 먹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사람의 눈이라는 거는 진짜 상대적인 거라 가지고 뭐 현실만 봐도 사실은 그러니까요. 현실만 봐도 그러니까 완전히 막 누가 봐도 인정하는 이런 미남이 뭐 원빈 같은 미남이 아닌 이상은 막 누구는 잘생겼다 그러고 누구는 못생겼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민성이가 키가 약간 작다는 설정도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참 이거는 정말 슬프다. 제가 만든 캐릭터지만 이렇게 키가 어떻고 피지컬이 어떻고 얘기하는 게 약간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왜냐하면 민성이한테 좀 민성이가 진짜 첫 출연이 3화였나? 4화였나? 이러니까 되게 오래전부터 등장했거든요, 얘가, 이 캐릭터가. 그래서 그런지 약간 정들었나 봐요, 저도. 아무튼 뭐 이런 우울한 기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자가 오죠. 서희망한테 오죠, 문자가.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다시 녹화날 시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최종 1위를 뽑는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 옆에가 승진이고 옆에가 희망이겠죠? 이때 이거 그릴 때 너무 힘을 줘서 그린 것 같아요. 그 승진이 얼굴을 이렇게 뭐랄까 좀 구분이 가는 얼굴로 그려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엄청 공들여서 그리다 보니 엄청 잘생기게 그려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선이 엄청 진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 얼굴을 다시 또 어떻게 살리지? 이게 고민 때문에 막 엄청 고민했었는데 아무튼 네, 그래요. 이 눈꼬리도 엔간하면 쓰지 않으려고 했던 눈꼬리 형태였는데 캐릭터가 너무 많다 보니 이제 한계까지 온 거죠. 이쯤 되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민성이랑 이제 기현인데, 기현이는 이게 키가 큰 게 아니라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실제로 둘은 키가 비슷비슷해요. 기현이도 키가 큰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쪼꼬미들 모아놓으면은 그 민성이랑 강서랑 유연이랑 기현이랑 엄지랑 이렇게 5명은 다 키가 고만고만해가지고 귀엽죠. 그러니까 그리는 제가 좀 뭔가 귀엽다고 생각하면서 그려요. 특히 강서랑 민성이랑 엄지는 3명 딱 그려놓으면 되게 귀여워요, 느낌이. 예, 기현이 키가 아니요, 서기현은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명이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죠. 그래서 이번에 이거 그릴 때 처음으로 얘네 되게 귀엽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친구가 상위권을 했을 때 막 이렇게 달려와 줄 수 있는 애들, 그런 느낌이다 보니
그리고 이번에 순위를 봤을 때 민성이랑, 그러니까 지환이랑 강서는 살아남긴 했는데 데뷔권은 아니어가지고 조금 그렇죠. 그래서 더 귀여운 것 같았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습니다. 이거 강서 밑에 단상 있어요.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막 격려를 해주고 있는 친구들 눈틈 사이로 혼자 이렇게 서 있는 유연이를 보죠. 그 사이에 이제 뒤에서 강서랑 엄지는 막 기현이 축하해주고 있는데 석연은 너무 어색해서 왜 저럴까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리 오라고 막 부르는데 일단 유연이는 이미 이때부터 마음이 막 좋지가 않아가지고 피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일단 피해서 이렇게 가버렸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조금은 지난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나올 거지만 유연이가 한바탕 울고 감정을 좀 정리하고 추스린 상태에서 이렇게 한켠에 마련된 구석의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한참 우울해하고 있었는데 또 민성이가 그걸 찾아내서 오죠. 그리고 평소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치대는데 되게 어색하게 구니까 괜히 머쓱 이렇게 돼버리고요. 머쓱한 상태에서 일단 유연이는 좀 이런 최소한의 말이라도 어쨌든 아까 축하 못 해준 건 사실이니까 축하를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민성이한테 일단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근데 이제 민성이 입장에서는 이 형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지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울었으면서 안 울었다고 거짓말 치고 있죠. 민성이의 요지는 이제 그런 거죠. 좀 축하해줄 거면은 아까 그냥 축하해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왜 이렇게 비장하게 각을 잡고 축하하냐고 얘기하냐. 그거는 축하 아니지. 그거는 뭐랄까, 나한테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그게 축하의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거죠. 그냥 본인 마음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그런 말을 꺼낸다라고 민성이는 이미 간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까지 말을 해놓고 좀 그래도 형인데 내가 너무 예의 없게 굴었나? 이런 생각 때문에 뭐 이렇게 일단은 민성이가 이런 앞에 이런 초석을 깔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던 간에 유연이는 생각이 너무 막 이런저런 걱정과 생각들 끝에 되게 형식적인 축하를 건넸고 민성이는 이제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친구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랑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이 되게 갑자기 축하해라고 얘기를 하면 저 인간 왜 저러지? 나한테 괜히 자격지심 있나?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끊어냈을 건데 이러고 말았을 텐데 이제 자기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랑 어느 정도 친하다고 생각했던 유연이가 형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성이는 좀 그래도 형이니까 친한 형이고 좀 애착이 있는 형이니까 이왕이면은 그냥 우리 다 같이 좀 더 잘 지내면 어떻겠냐 이런 마음으로 좀 그러니까 좀 더 용기를 낸 거죠. 한 발짝 나온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한번 탁 털어놓는 거죠. 그래도 등급평가 이제 두 번째 등급평가 했을 때 등급 재조정 때 내려와서 그때부터 계속 같이 이렇게 지냈으니까 민성이는 이제 유연이랑 자기는 꽤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는 그냥 우리 터놓고 말할 때가 됐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좋겠다라고 생각되면 그냥 민성아 너 승리 많이 올라서 부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는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등수나 이런 거 다 예민하고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청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나 방송을 기획하는 사람들은 이 등수나 순위 이런 게 엄청 중요해서 우리가 이거를 좀 진지하게 대해야 되는 거는 맞고 예민하게 굴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는 그냥 쇼고 방송일 뿐이지 사실 사회 나가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순위가 뭐가 중요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진짜 이 순위 때문에 서로 의상하고 기분 상하고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순위가 오르든 내려가든 뭐 속상하면 그냥 속상하다 해주고 아 나 왜 이렇게 순위 떨어졌지? 뭐 혹은 야 내가 5등인데 기분이 별 좋지가 않다 이렇게 그냥 말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 제가 여기서 콘티를 원래 한번 짰었어요. 그거를 심지어 그 라이브를 할 때, 그 작업 방송을 할 때 그 콘티 짜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다 원안을 보여줬었는데 그러고 다시 그리게 됐을 때 그 콘티대로 그리지 않고 살짝 변경을 했어요. 방향을. 원래 기존 콘티 같은 경우에는 이 대화씬에서 민성이는 그냥 유연이가 우울해하는 걸 보고 터놓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아 저 형은 자기 순위도 저렇게 올랐으면서 결국은 또 본인이 부정적으로 저렇게 생각을 하니까 결국 뭐 행복해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본인 온전하게 자기의 결과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고 남의 이렇고 저렇쿵 이거에 결국 영향을 받는 사람이구나. 자기도 5위씩이나 했으면서 순위도 자기 옛날 기존 순위 7위였는데 거기서 2등이나 더 올랐으면서 근데도 이제 결국 자기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치고 올라가니까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성이가 생각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요거를 그냥 제3자의 나레이션으로 빼고 민성이는 유연이한테 그냥 솔직하게 좀 더 터놓고 얘기하는 방향으로 바뀐 거죠. 근데 저는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콘티를 짰을 때보다 더 좋은 게 어쨌든 간에 민성이는 솔직하게 부딪혀줄 친구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다시 만화를 그릴 때도 민성이가 솔직하게 부딪히는 방향으로 기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캐릭터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제가 의도한 방향보다 더 뚜렷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유연이는 좀 더 본인한테만 집중을 했더라면 좀 더 굳건하게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이 친구는 남의 시선도 신경 쓰지만 자기에 대한 엄격함 이런 게 너무 강해서 그런 거죠. 자꾸 남이랑 비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막 주변 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성이가 1등을 그러니까 3등을 한 거에 대해서 민성이한테 그런 뭔가 1차적인 질투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왜 나보다 왜 순위가 더 높지 뭐 이런 질투 이런 거라기보다는 같은 걸 했잖아요. 같이 비마럽을 했고 같이 페어를 심지어 해가지고 무대를 섰는데 이제 자기가 얻은 결과보다 민성이가 얻은 결과가 더 뛰어나니까 나는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굳이 제가 이 친구의 마음을 좋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요. 뭐 그런 마음들 하고 뭐 조금의 질투도 있겠죠 물론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혼자 오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온전히 편안해질 수 없는 사람이 그게 하필이면 자기여서 그래서 이렇게 또 삭히고 울고 하는 거겠죠. 저는 유연이를 그릴 때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진 않지만 유연이를 그릴 때 그러니까 약간 너무 왜 있잖아요. 뭐 어떤 시험을 준비하거나 큰 자격증 시험이나 뭐 공시생이나 뭐 이런 재수생이나 이렇게 큰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본인의 우울감이 너무 심해진 그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저도 만화를 그리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한 가지를 너무 오랫동안 본인 안에 갇혀서 하다 보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는 기분이 다운될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고 하다 보면 일단 내가 가진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랄까, 완전히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차기작 준비를 막 하고 다음에 일감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땅굴을 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연이도 약간은 그런 감정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렸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현명한 방법으로 본인들만의 그런 어려움이나 힘듦을 이렇게 돌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유연이는 좀 그게 힘든 친구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오랜 실패의 경험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스스로 안에 갇혀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다 보니 연습생인데도 약간은 수험생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래요. 근데 또 해결책은 또 엄청 간단하잖아요, 사실. 해결책은 성공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본인에 대한 안정을 찾게 되면 금방 또 해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유연이 스토리의 목표겠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되게 다 조유연과 같은 어떤 하나의 시련들을,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시련들을 다 가지고 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시련들 앞에서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을 때 자존감 하락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거를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해결해 가고 또 돌파해 가면서 살아가는 방식들, 그런 거에 대한 거창하다고 보면 거창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사소하게 생각하면 일단 저는 저만의 유연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어두운 방향으로 그려 나가고 있지만 조금이나마 마음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연이한테 말이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민성이가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한 발짝 나아가니까 유연이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민성이한테 그냥 털어놓고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편해지고 싶은 그런 감정이 있으니까 민성이를 붙들고 이 얘기를 하려는 거겠죠. 여기서 나는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당장은 얘기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을 하고 싶어서 일단 민성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했지만, 금방 또 뭔가 내가 이 말을 해서 내 약점이 보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서 그런 방어기제 때문에 순식간에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민성이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조유연의 마음이 너무 깊어서 놀랐어요. 지금 놀란 상태예요. 이 형 좀 생각보다 많이 딥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랬는데, 사실 이 타이밍에 유연이가 말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고 다음 컷에 바로 유연이가 나는 했어 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민성이가 들어줬을 텐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있는 기회도 결국은 쉽게 오지는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타이밍을 놓치면 사실상 힘든 건데, 이제 이 상황에서의 타이밍은 서희망이 민성이를 부르는 타이밍이겠죠. 그래서 지금 차에 이제 막 앞에 보면 안내방송에서 차에 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차에 타야 되는데 서희망이 가면서 민성이 형 차에서 안 타고 뭐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민성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를 서희망이 부르니까 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내 서희망이 그냥 안 가요? 이러고 자기도 가면 괜찮았을 텐데 또 안 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데려가려고.
그래서 어 민성이가 유연이를 데리고 유연이랑 가요 저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조유연이 안 가는 거예요. 먼저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간다고. 너무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굳이 여기서 뭐 더 할 게 있다고 나중에 간다고 하니까 그냥 가면 되지 왜 나중에 간다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민성이는 그러다 보니 그냥 평소 같으면은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갔을 텐데 알았어요 이러고 갔을 텐데 지금 상황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조유연이 자기에 대한 어떤 땅굴 파는 마음 때문에 지금 본인도 멀리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심지어 상위권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하는데도 안 간다고 뻗대고 있으니까 이 형 진짜 아직도 저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우리끼리 다 속 터놓고 얘기했고 내가 지금 계속 속상하면 털어놓으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뒤끝을 가지고 지금 막 상위권 사람들한테까지 저렇게 질투를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쪼잔한 건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쪼유연은 여기서 예전에 그 그림 방송 했을 때 그 독자님이 지어주신 별명인데요. 제가 쪼잔한 조유연이라고 하니까 쪼유연이라고 해주셔가지고 쪼유연 귀여운데? 이러면서 만화에 이렇게 대사에 썼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마음을 말할 기회를 놓쳐버린 유연이는 떠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와중에 희망이는 또 민성이한테 형 3위 축하해요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원래 기존 콘티 그러니까 여기까지 콘티를 기존에 짜놨다가 한 번 엎었었는데 이 기존 콘티에서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대사가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희망이가 민성이한테 축하해요 형라고 얘기를 했을 때 민성이가 그래 적어도 서희망은 이 말은 진심이겠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희망은 아쉬울 게 없는 친구니까 그냥 나한테 축하한다 해주는 것도 본인은 뭐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자기는 이미 다 잘 나가고 있고 자기를 굳이 뭐 나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나한테 축하한다 해주는 건 진심이겠지. 조연이랑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이 뒤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의 대면신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시점을 민성이로 옮기게 되면은 다시 이 시점으로 오는 게 어려워져가지고 그냥 그 장면을 과감하게 삭제를 하긴 했는데요. 만약에 그 장면이 들어가게 됐으면 좀 더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겠어요. 뭐 안 넣어도 뭐 딱히 아쉬울 건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의외로 뭐 뺐는데 그렇게까지 아쉽진 않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서희망 가방을 보시면 뭐 이렇게 귀여운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둘이 이렇게 떠나는데 희망이가 그냥 갈 줄 알았는데 유연이를 이렇게 바라보죠. 그러면서 두 사람의 과거가 살짝 나오는데요. 이름표가 붙은 걸로 봐서는 등급평가 당시의 모습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등급평가 당시 이제 같은 수 사람들,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민성이가 수포자들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수 친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안에서의 조유연은 어떤 사람이었냐가 이제 중점이 되겠죠. 앞으로의 이야기에.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바라보는 서희만과 뭔가 누가 말했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갑자기 사회생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맥락상 유연이가 수 친구들이 유연이를 보는 게 맞겠죠. 유연이 역시도 수 친구들을 보고 있고요. 다굴로? 때리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더 다룰 것 같아서 일단 지금은 대답을 피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대답을 피하고 어쨌든 간에 누가 말한 건지 나와도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완전히 악역은 없다라고 일단 생각하면서 그리고는 있어요. 그게 어떤 악행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느낌이 아니라요. 악행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막 누군가를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단순한 나쁜 마음? 누군가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없다는 거죠. 어쨌든 저쨌든 간에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각자 캐릭터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근데 어찌 됐건 간에 다들 본인들만의 정의와 본인들만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캐릭터다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하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어떤 이런 그때 당시 등급평가 당시에 유연이랑 이런 수친구들 그리고 얘네들 말고 또 다른 누군가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유연이가 취한 행동이 있을 거고 또 이 친구들이 한 행동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부딪히면서 뭐 여러 가지로 조유연이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다. 대충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이거 일단 확실한 거는 유연이 면전에서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유연이가 나이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는 형 대접을 해줬는데 이제 아마 뒤에서 들은 이야기인 거는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거 그릴 때 좀 고민이 되기는 돼요. 왜냐하면 뭐랄까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잘못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잘못이라는 게 있고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이해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가 심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그렇네요. 아무튼 뭐 한번 열심히 생각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이런저런 관점에서.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민성이는 그것도 모르고 어쨌든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은 아니구나. 그러고 이제 며칠 뒤로 돌아가서 용철이는 역시 바빠서 밖에 나가고 여기는 2층 침대입니다. 지금 일주일간 이제 휴식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서희망은 또 불러내죠. 민성이를. 보시면 장진대회가 나옵니다. 여기. 장진 코믹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뒤에 이제 희망이 광고판이고 두 사람은 은근슬쩍 말을 놨어요. 벌써 한 2, 3일만 지내도 말을 서로 놓을 수 있을 만큼 민성이는 친화력이 엄청난 걸로. 그리고 이제 엄청난 크기의 광고판이 들어섰죠. 또 막 팬들이 주변에 둘러싸가지고 난리가 나는 장면들도 있는데 이거 그릴 때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그려가지고 되게 뿌듯해요. 막 이렇게 앞머리 정리하면서 핸드폰을 만진다든가 일단 감상 모드에 들어갔다든가 사인 받으려고 사인지랑 펜 들고 다니면서 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막 이렇게 생중계하고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뒤에서 이제 막 이렇게 셀카봉 들고 어떻게든 찍어보려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 좀 깨알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두 친구는 음식점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민성이는 이런 게 좀 낯설면서도 내심 좋겠죠. 물론 원래 제가 기존 콘티를 짰을 때 여기에 민성이를 알아보는 팬들도 넣으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뭐, 인기 개 많다, 서희망, 이런 얘기 하면서 있는데, 이제 뭐, 민성이 팬들이, 그, 교복 팬들 있죠? 막 그런 팬들이 막, 민성 오빠!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민성이도 막, 나도 좀 인기가 생겼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졌어요. 이게 불량상 아마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새삼, 민성이는 느끼죠. 본인 잘 나가는 어떤 무리에 이렇게 끼어 있는 그 우월감이라고 해야 되나. 어, 살다, 저만 그런가요? 살다 보면 한 번씩은 겪게 된다는 나보다 잘 나가는 무리에 들었을 때 그 이상한 우월감. 뭔가 질적으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그런 우월감? 우월감은 좀 그렇고 뭔가 뿌듯함? 뭐 그런 거? 인정받았다는 느낌? 그런 감정은 나만 겪어봤나? 아무튼 뭐 그런 감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2위랑 3위인 친구, 3위였던 친구하고 만나게 되죠. 이 친구들은 어차피 상위권이기 때문에, 계속 상위권이었기 때문에, 짜잘한 등수 변화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하정엽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형이잖아요? 민성이보다 한 살 형이고, 지금 이 무리에서도 가장 형이기 때문에, 뭔가 얘는 좀 성격이 그런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서열 따박따박 지킬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어, 정엽이 말고 승진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진짜 아이돌 같은 느낌인데 좀 능글맞은 아이돌 느낌 있죠? 맞아요. 이게 군필이기도 해서 더 그런 느낌이 있고, 승진이는 딱 오리온이라는 대형 그룹의 대형 그런 소속사? 거기서 아이돌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경쟁을 하면서 올라온 친구고, 뭐 소문으로는 이미 데뷔조가 있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아마 사실일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는 아이돌 생활을 하면서 굴러온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상업주의 아이돌이다 이런 느낌? 막 누가 봐도 왜 성희처럼 저런 뭔가 조급해하지 않는, 마치 그냥 나는 날 때부터 아이돌이었다, 나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그런 느낌의 아이돌이라기보다는 훈련됐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아이돌로서 잘 팔리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친구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서로 각자 다르게 아이돌 성향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데, 음식점을 피자집으로 할까 아니면 뭐 태국 음식점으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마 태국 음식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쌀국수 집이라든가 뭐 이렇게 음식이 나오진 않는데, 아니면 허거집이나 아무튼 샤브샤브집이나. 근데 샤브샤브는 막 뷔페가 있어야 돼가지고 샤브샤브는 아니고,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쓸데없이 음식점 고민을 했어요. 어느 음식점을 하지 이러면서. 딱히 만화에 나오지 않았지만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묻잖아요. 희망이는 왜 희둥이라고 불리지? 이렇게 뭐 그런 거 보면 대충 하정엽의 성격이 나오죠. 막 승진이나 민성이나 다 희둥이라고 부르면서 되게 그런 애칭을 강조하면서 내가 애칭을 부를 만큼 얘랑 친하다 이런 거를 좀 굳건히 하고 있는데, 하정엽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데 별로 생각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한테 막 그렇게까지 관심은 없는데, 일단 무리에 껴있으니까 같이 지내고 뭐 1등이라니까 뭐 그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고는 있는데, 정작 왜 얘가 그렇게 불리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그냥 이렇게 물어보고 한번 쓱. 그리고 이승진도 희둥이인 건 알고 본인도 희둥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왜 희둥이인지는 몰라요. 막 그런 생각이, 그니까 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서희망은 또 막 엄청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섭섭해하거나 막 그러지도 않고 그냥 말 나온 김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전체적으로 다 찬바람이 불어요. 좀 약간 엄지, 민성, 강서의 관계랑은 약간 다른 관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애들 다 공교롭게도 후드티를 입고 있는데 이게 컬러 만화가 아니라서 그렇지 다들 색깔이랑 디자인은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세요.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메뉴판 보고 있는 민성이가 깨알같이 나왔고 그리고 2021년이니까 아마 그쯤 되면은 이렇게 M자로 된 디자인이 좀 흔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일단 그리기는 했는데 이렇게 그려놓은 주제에 또 밑에는 이렇게 옛날 폰 그 버튼을 달아놨네요. 제가 왜 이랬지? 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미 단톡방이 있는데요. 워낙 오래 같이 지내고 이미 중간에 한 번 일주일 휴식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미 이제 이 친구들만의 단톡방이 존재를 하고 있고 서웅이는 오늘 광고판 인증을 하려고 참석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단톡방에 민성이는 이 단톡방에는 없고 그러니까 단톡방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 단톡방에는 없고 이제 또 다른 단톡방에 민성이가 껴있겠죠. 이거 핸드폰 보는 친구는 승진이였을 거예요 아마. 승진이 폰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성이는 어쨌든 전원이 수등급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능력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고 여기서 능력이라는 거는 진짜 본인이 엄청 잘하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객관적인 어떤 그 평가자들의 눈에 어느 정도 인정받은 실력과 그런 비주얼들의 인기까지 많은 그런 친구들이니까 물론 다른 등급 친구들도 있고 뭐 인기가 많은 친구들도 있지만 등급이 높으면서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우월감은 좀 웃기고 뭐 다른 차원의 뿌듯함이겠죠. 그래서 민성이가 어쨌든 본인이 실력이 그러니까 본인도 인기가 올라서 이 친구들 틈에 이렇게 껴서 같이 사석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마음에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약간 단톡방이 뭐랄까 막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이거 말고 얘네들 포함해가지고 민성이가 껴있는 단톡방이 또 따로 있고요. 또 얘네는 그리고 지금 막 서로 알고 지낸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단톡방을 그냥 하나 새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겐톡으로 얘기를 하면서 알아가는 단계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어쨌든 간에 뭐 저쨌든 간에 그래서 민성이는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민성은 보면 그냥 이런 대단한 인기 있는 친구들 옆에 어쨌든 붙어가지고 본인이 주목을 받고 있고 막 목격담이 뜨고 막 그런 과정들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라 본인도 막 그렇게 얘네들한테 엄청난 애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던 저찌됐건 서로 윈윈을 하자 그리고 되게 신기하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친구는 아이돌 활동을 할 때도 막 엄청 대단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진 않았잖아요. 이안마를 제외하면 그나마 이안마도 막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신기하고 그냥 마냥 좋은 거라서 딱히 뭐 개인적인 친분의 척도를 막 서로 막 고민하고 막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얘네도 비즈니스고 얘도 비즈니스라는 거죠. 민성이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직은 다들 어린 친구들이고 막 한참 친구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사귈 때긴 하지만 너무 사회생활을 일찍 하는 바람에 사실상 자기들의 인맥이 돈이 된다는 것도 알고 그 인맥에서 인기나 또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을 좋아할지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뭐 그런 걸 다 아는 친구들이잖아요. 이제 이 친구들은. 그러다 보니 한마디로 돈과
여론이 끼어 있는 그런 관계다 보니 사적인 관계라고 해도 막 쉽게 쌓고 막 그러기가 되게 그런 거에 괜히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그런 친구들 그런 사이가 됐다 보니 그래서 이제 연민성도 어쨌든 간에 몇 년이 지나서 서로 다시 만났으면 막 말 한번 섞기도 힘들었을 텐데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어찌됐든 다 떴을 친구들을 지금 이렇게 만나서 자기는 말 한마디라도 섞으니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유연이는 지금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런 걸 지금 계산하면서까지 인간관계를 유지할 여유도 없고 힘도 없고 얘는 지금 자기 일만으로도 되게 벅차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연민성은 내가 성공을 하려면 내 실력과 나의 노력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자기가 알고 있는 애기도 하고 유연이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돼서 내가 운이 좋아야 그래야 더 이제 더 잘 될 수 있는 거지.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친분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성공이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본인의 가치관 안에서. 이거는 약간의 서로의 가치관 차이일 수도 있는 것 같고, 두 사람의 성향 차이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둘 다 정답은 아니잖아요. 정답은 아니고, 혹은 정답일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하다. 혹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 둘 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 이제 유연이랑 민성이랑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조금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유연이는 지금 살짝 약간 땅굴을 파는 스타일로 들어갔기 때문에 되게 우울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그러면서 이제 민성이가 유연이를 생각하는데 유연이 역시도 수등급에 순위도 굉장히 계속 높았잖아요. 1위를 두 번씩 막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7위로 내려갔다가 뭐 그러다 다시 5위로 올라간 그런 친구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조건을 가진 유연이는 왜 이 무리에 끼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왜 들지 못했나 이거에 연민성은 그 원인을 그냥 유연이 형이 좀 뭐 싫어서 같이 안 다녔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굳이 뭐 꼭 그렇게 친하란 법은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미 봐와서 알지만 조유연은 너무 그런 성격이라는 걸 너무 이 사람들이랑 안 어울린다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형은 뭐 경쟁자를 친구나 비즈니스 파트너로 보겠어? 그냥 다 적이고 내가 이겨야 되는 상대로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못 친해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어울려 봤을 때도 이런 뭐랄까, 이런 수 친구들이 그렇게 막 만만한 상대는 아니거든요, 사실. 마음을 쉽게 여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조유연 같은 사람은 튕겨나가기 참 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와중에 또 기현이는 만나죠. 그리고 이제 그 일주일, 그러니까 그 며칠 상간 내에 막 엄지나 강서나 이런 애들은 막 이렇게 각자 단톡방에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유연이는 연락도 없고 뭐 그러니까 괜히 또 걱정이 돼가지고 왜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네, 휴식 기간 중에 엄지 강사도 만나요. 언제였지? 이전 편이었나? 거기서도 얘기 한 번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몇 편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막 서로 그것도 하고
단톡방에서 막 얘기도 하고 가끔 만나서 뭐 저녁도 먹고 32화를 보시면은 이제 32화를 보시면 미남자들 방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엄지는 인천에 살아가지고 인천에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한 번 정도는 만나서 같이 밥 먹고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발표식 때. 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막 한참 딴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하냐고 하면서 이제 쓸데없이 이쁜 꽃받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되게 괜히 뻘소리, 네 생각? 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제 엄지였다면 엄지한테 만약에 뭐 너 무슨 생각해 민성아 이렇게 했을 때 네 생각 이러면은 아 이렇게 나도 네 생각했어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그러고 놀았을 텐데 이제 막 약간 분위기 쌓여지는 농담을 해가지고 그래서 막 아 넵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시 본인 밥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무튼 뭐 조유연은 진짜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며칠이 지나서 현재 시점으로 왔어요. 현재 시점으로 왔고 용철이는 이제 인터뷰를 하러 나갔고 그러니까 맨 첫 장면이죠. 앞에 맨 첫 장면 여기 이 장면 이 시점으로 이제 이 수많은 얘기들을 거쳐가지고 와 이렇게 길게 나와서 드디어 처음 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막 둘이 막 밥도 먹고 막 이렇게 놀러 다니고 이러면서 상위권의 인기뽕에 펑펑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막상 거리로 나가면 막 팬들이 막 고함도 질러주고 자기 팬들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자기한테 호의적이고 이러니까 막 기분 좋아져가지고 그날 목격담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막 목격담 어땠는지. 근데 찾아보다가 막 아까 보였던 그런 낚시성 글도 만나게 되고 악플도 보게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막 슬퍼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거 가사는 그 소주 한 잔 가사입니다. 아시죠? 그 은규랑 그때 만나서 은규가 불렀던 그 노래. 맞아요. 이 바디필로우를 안고 이제 목격담에 목격담까지 찾았다. 이 말은 정말 모든 반응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읽어봤다라는 거겠죠? 멘탈 너무 깨져가지고 이제 자기 거울만 봐도 못생긴 애 안녕 이러면서 그 정도까지 와버렸습니다. 아 그랬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간다 어쨌든 간다 뭐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서희망한테 철석 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얘 인기를 쪽쪽 빨아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연민성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후드티의 끈을 리본으로 묶고 있습니다. 저는 후드티 제가 약간 이거 제 습관이기도 한데 이건 근데 진짜 TMI라서 오히려 흥을 깰 수도 있는데 이거 약간 제 습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후드티 이렇게 입을 때 끈을 걸고 치니까 이렇게 리본으로 묶는 편인데 이렇게 묶어놓으면 귀엽잖아요. 그래서 캐릭터들한테 이렇게 리본으로 묶는 형태의 후드티를 많이 입혀줍니다. 내가 이렇게 했던 게 옛날에 만화 그렸을 때부터 이런 습관을 부여를 했던 것 같은데 어딨지? 못 찾겠네?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 아, 오늘 약간 목 상태가 안 좋네요. 아, 아무튼 네, 되게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거는 모든 캐릭터한테 다 이런다기보다는 특정 캐릭터들을 좀 귀엽게 보이고 싶을 때 습관처럼 끼워 넣는 그런 장면이에요.
어딨더라? 아, 맞아.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이건 제 옛날 만화인데, 이제 이렇게 후드티를 입히면은 여기 이렇게 리본으로 마무리를 짓는 요런 습관, 요런 식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이것도 막 이렇게 모든 캐릭터한테 다 그런 건 아니고 특정 캐릭터들한테만 부여하는 그런 거였어요. 암튼 뭐 그렇게 돼가지고 연민성은 옛날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죠. 근데 이제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저도 대사를 쓰면서 약간 아 연민석 진짜 양심 없네라고 생각했는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렇게 어쨌든 본인의 상상 장면이니까 이런 양심 없는 소리들을 내뱉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양심이 없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민성이 뭐 이러고 있는 동안 용철이랑 성희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장면은 그릴 때 약간 술 살짝 먹고 살짝 댕해져서 취한 건 아닌데 살짝 댕해져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용철이 옷을 그냥 평범한 걸로 입힐까 하다가 아마 초반에 용철이가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목도리에 이렇게 점퍼를 입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이 티를 뭘로 할까? 맨투맨으로 할까? 후드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니트를 하면 되게 예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니트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니트를 입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약간 댕해져서 멍하게 보고 있으면서 또 오늘 민성이가 걱정이 돼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성이 오늘 좀 악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던데 괜찮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성희는 와인을 마시면서 옆에 이렇게 와인병을 꼭 한 손에 이렇게 꼭 끼고 이렇게 있는 거죠. 뒤에는 TV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용철이가 말 돌리려고 그냥 말 편하게 하세요 이러면서 약간 화두를 딴 데로 돌렸는데 또 성희가 그냥 바로 무슨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죠. 별건 아닌데 그러면서 욕 어떻게 먹을 때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 너무 뜬금없는 소리긴 하니까 뭐 갑자기? 라고 하면서 또 술잔을 채우고 있는 윤성이고요. 뜬금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답변을 생각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되게 상냥하죠? 그러면서 이제 성희만의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는 캣워크인가? 그거? 캣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들 노는 그런 거 거기에 야미가 이렇게 자고 있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희가 되게 이렇게 뭐랄까 표정이 좀 안쓰러운 얼굴이잖아요. 되게 이렇게 측은하게 보는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표정을 짓는 이유가 용철이는 민성이 걱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성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비마럽으로 한참 유명해졌을 때 아무래도 안 좋은 얘기들이 있고 막 반응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상처를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철이를 위로하는 의미로 이런 얼굴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의 위로를 해준 거기는 한데 용철이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우문현답을 했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 우문현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술 더 마시라고 하고 이거는 조명인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천장에서 이렇게 내리 깔듯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여기 이렇게 천장 등을 살짝 그렸는데 문제는 요 등에 나온 시점보다 얘가 좀 더 크게 뭐랄까 구도가 안 맞게 그려졌어요. 이게 좀 원래 좀 더 작거나 아무튼 좀 더 이렇게 구도가 이렇게 틀어졌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제 그림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대충 비벼지면 되는 거니까 저는 항상 그림의 모토는 비벼지면 된다, 알아보면 된다 이런 거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하는데 술이 진짜 약해가지고 나 술 더 못 먹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을 2병이나 들고 와서 그래서 집으로 부른 건데 이러면서 뭐 그러면서 이제 마시고 자고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용철이가 절레절레 하다가 결국은 만취를 해버리죠. 이때도 위에 그 귀걸이는 안 끼고 밑에 거만 조금 끼고 왔어요. 나름 용철이 입장에서 오늘 조신하게 끼고 온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막 이렇게 취해가지고 이제 용철이는 취한 상태에서 나 집에 갈게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간다는 게 집에 간다는 게 아니라 방에 간다는 거죠. 근데 용철이 취해가지고 지금 집에 있는지 자기가 집에 있는지 성이 집에 있는지 난 지금 집에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 착각했어. 그래서 윤성이는 이제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어찌됐건 저찌됐건 자기 계획대로 돼서 이렇게 야미를 흔들면서 배웅해주고 있는 거죠. 배웅하는 척 하면서 집 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보통 방에 이렇게 화장실이 이렇게 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샤워를 하고, 또 가운이 있어가지고 가운도 입고, 그렇게 해서 침대에 팡 누웠는데, 누워서 이제 노근해진 몸에 술도 살짝 취했지, 몸도 노근하지, 이러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용철이도 바보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형이 나한테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면서 왜 나한테 잘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몸은 너무 노근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여태까지 만나왔던 만남의 궤적들을 되새기기 시작합니다. 술집, 카페, 뭐 밥집, 그러다가 이제는 뭐 집까지 불러가지고 했는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술에 취해서 해롱거리는 건 용철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잔정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가? 아니면 라고 생각하다가 그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원래 여기에 좀 더 뒤에 내용을 추가할까 하다가 더 추가하면은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끊었어요. 적당하게. 뭐 어쨌든 뭐 아니면 뭐지? 아니면은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안드로메다에 빠져버린 거죠, 의식이. 용철이는 어찌됐건 저찌됐건 한번 자각을 한 상태여서 자기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달았잖아요. 민성이랑 좀 달라요. 민성이는 나는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이제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어떻게 여자를 좋아하는지는 모르는 그런 완전 생 못쏠 느낌이어가지고 막 남이 나한테 뭘 잘해주고 남이 나한테 애정을 주고 내가 남한테 애정을 주고 이러는 거에 대한 어떤 섹슈얼한 자각이 거의 없는데 용철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본인이 자각을 한 상태여서 충분히 그런 쪽으로도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죠. 마지막 그림자는 그냥 그거예요. 용철이가 잠들었다라는 그림자. 용철이가 이제 잠에 빠져들었음. 그래서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누워서 약간 그림자가 빡 지면 그 만화적 효과로 덩 이런 느낌 들잖아요. 비장한 그런 느낌? 그런 거 표현하려고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서 이게 두 개가 똑같은 컷이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은 컷에서 김용철이 잠들었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더 그림자를 넣었어요. 성의인 줄 알고 설렜다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마 방문을 열어서 방문을 열었다라든가 이렇게 했으면은 제가 여기에 이렇게 밝은 빛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밝게.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림자를 좀 더 확실하게 넣었겠죠. 아마 요런 식으로 그림자를 이렇게 넣었겠죠. 아니면은 뭐 효과음을 넣는다든가 해서 뭐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두 사람의 이야기는 차차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서 일단은 우여곡절 끝에 36화를 다 리뷰를 했는데요. 힘들었다. 무려 한 편을 지금 1시간 가까이 리뷰했나? 엄청나게 리뷰했죠. 항상 저는 이래서 이거 코멘터리가 얘기를 하면은 재밌기는 한데 수도 없이 끝도 없이 생각한 걸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 뭐랄까 할수록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왠지 이번 편에서 좀 해야 될까? 너무 힘든데? 라고 생각했는데 또 막상 하니까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막 댓글로 이런저런 질문도 해주시고 반응도 해주시니까 되게 좋네요. 그래서 뭐 이번 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편에서 나올 얘기들이 이제 다음 편에서는 조금 더 뭐랄까 영수도 좀 나오게 하고 유연이랑 서희망 이야기도 좀 더 나와야 되고 뭐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파이널 무대를 준비하는 모습도 나와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렇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코멘터리는 여기까지 하고 아직 10시 40분이어가지고 일단 그러면은 본편을 그리기는 약간 힘들 것 같나? 아무튼 작업 방송을 좀 하려고 해요. 원래 작업 방송을 하려고 열었다가 그 코멘터리 얘기가 나와가지고 코멘터리를 갑자기 이렇게 시작하게 돼가지고요. 저는 그러면은 한 11시부터 다시 작업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분 쉬고 11시부터 다시 작업 방송을 할 거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작업 방송에도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제가 마이크를 켜진 않을 것 같아서 네, 마이크는 안 켜고 그냥 작업 방송만 할 거라 가지고요. 그냥 와서 같이 작업하면서 약간 함께 작업해요 이런 느낌이라 같이 화면 보면서 작업하실 분들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화 얘기는 더 안 할 거라서 굳이 안 보셔도 괜찮아요.